예민수의 경제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바이오에는 투자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뭐 그래도 가장 굳건하게 오랜 시간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조금 슬로우하긴 하지만요. 네, 바이오의 상승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남아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특히 네. 대형주 위주로 뭐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던 대형주들 굉장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도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삼성바이오, 네.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죠? 이런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보이고 그 음. 외에도 이런 가격들이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외에도 아직 기술력이 있고 임상을 진행 중이며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회사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 소부장 쪽에서도 소위 이제 급등 종목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사실은 제일 제대로 된 뭐 물론 이제 아까 2차전지 얘기도 했지만 뭐 우리가 엔캠 이런 것도 뭐 시세가 엄청 날 땐 났지만 최근 들어서 아마 바이오 쪽에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엄청 났을 거예요. 그죠?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38만 원이네. 이거 저한테도 주변에서 막 7, 8만 원 할 때 좋다고 하신 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팔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10만 원 생각하더라도 40만 원까지 벌써 4배, 4~5배가 올라서 강한데요. 예. 그러면 바이오는 어쨌든 바이오 안에서도 분야별로 봐야 돼요. 그죠? 바이오 ETF를 사지 않는 이상. 생물보안법 얘기부터 하면요. 생물보안법 CDMO 이런 쪽은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뭐 이제 지난번에 하원 통과했나요? 상원 남았나요? 네, 아직까지는 남은 상태지만 지금 뭐 생물보안법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CDMO에 대한 기업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연내 CDMO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이슈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 부분이 있지만 기업들이 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이 미국에서만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국내에서도 이 정부와 국회 국내에서 CDMO에 대한 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뭐 특별법을 개정하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지만 제정을 위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만 주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국회도 지금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붙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CDMO 이슈, 국내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국내 대형주들 중에서 이 이점을 노릴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MO, CDMO 쪽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큰 기업이고요. 수주 소식도 계속 있고 그죠? 네. 얼마 전에 실적도 잘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주가는 100만 원을 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업체들 여러 좀 여쭤보겠지만 사실은 셀트리온이 좀 아쉬워요, 그죠?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셀트리온이 이쪽에 대장주였었고, 그죠? 삼성바이오가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총이나 역전했는데 셀트리온은 왜 못 오를까 이런 생각이 있고 얼마 전에 외국계 리포트가 셀트리온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지난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이 대열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잠시 소외를 받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CDMO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총 상위주들 시총 상위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밸류업 지수 편입 부분인데 우리가 이 밸류업 지수 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밸류업에 해당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와중에 이 기업 가치 제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는 점에서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 흐름들은 어느 정도 약세였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전차 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뭐 어느 정도 학회는 어느 정도 올해 학회는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내년에도 이런 이슈가 있는 학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학회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된 지역주들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이슈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셀트리온이 아쉽다니까요. 사실은 유럽 진출도 먼저 했고 미국 뚫고 있는데 뭔가 얘기는 있는데 뭔가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뭐 리더십에 대한 불안인 건지 또 지난번에 3사 합병하면서 헬스케어는 합병했고 그죠. 제약도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또 뭐 안 한다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뭐 CDMO 또 자회사를 또 하나 설립한다고 하고 맨날 회사를 좀 붙였다 뗐다 하면서 노이즈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어쨌든 CMO, CDMO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나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한 삼바나 셀트리온 말고 CDMO 업체들 동향이나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뭐 지금 몇 군데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몇 군데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 중에서 대형주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이런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국내 매출 상위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뭐 녹십자라든지 종근당 그 외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에 상위 5개 기업이 64.5%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생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 글로벌 기준 방금 말씀드렸던 건 글로벌 기준인데요. 네.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상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큰 만큼 이런 상위 기업에서 수주를 받거나 같이 함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국내에서도 이 매출 상위 4위나 5위권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10위권의 이런 시총이 큰 업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종근당이나 유한양행, 그 외에 뭐 녹십자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함께 체크를 해볼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ST팜 또 바이넥스 또 뭐 있더라 중소형도 있고 사실 탄력도 있어요.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CDMO 말고는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최근의 이슈는 비만이죠, 비만. 네, 맞습니다. 네네. 그쪽은 그 한 바퀴 조금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이외의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비만 치료제 부분은 아직 뜨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이다.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관심을 몰고 오고 있죠. GLP-1 제재 자체가 굉장히 지금의 이런 4세대, 5세대 비만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도 적고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슈거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국내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관련 미국이 판매하면서 그죠? 관심을 뭐 뉴스에는 뭐 물건 못 구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블루엠텍이 또 급등할 줄 알았더니만 또 주가는 그렇지 않아 그죠? 네. 이게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블루엠텍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뜨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고 어느 회사에서 유통을 하더라도 블루엠텍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이 비방 치료제 관련된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뭐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GLP-1 관련된 제재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은 고가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이런 등락폭이 블루엠텍처럼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뭐 계약하고 해서 급등했잖아요, 그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GLP-1 제재가 이슈가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었던 회사죠. 계약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제약 이런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아직까지 이슈가 없었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GLP-1 제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관련된 이슈나 이런 치료제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고가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술력이 있는 크게 오르지 않은 회사들 찾아볼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뭐 CDMO나 그 비만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텍들이 견조해요. 바이오텍도 그죠. 뭐 알테오젠, 리가캠, 에이비올 관심이 또 있고요. 또 뭐 신규주들이 꽤 있어가지고 방송에서는 퓨처캠, 뭐 전립선 뭐 암 진단 그것도 얘기하시고 진단 키트들도 사실 그죠. 여기저기서 이제 좀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바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제약바이오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뭐 여러 소섹터를 얘기했지만 송가람 대표님이 좀 지금 시점에서 탑픽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종목은 뭡니까? 저는 장기로 본다면 탑픽은 아무래도 이런 CDMO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비만 치료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만 치료제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예수금 자체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 비만 치료제 부분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중에서 뭐 다양한 종목들 있지만 GLP-1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고 대응 주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 살펴본다면 지금은 한미약품 한번 눈여겨보아야 되는 시기로 보이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 다 충족을 하면서 지금 위치가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 회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을 관심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약품은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과거 신약 쪽에서의 그 명가이고 비만 쪽에 GLP-1도 있는데 최근에 이게 약간 지분 구도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지분 문제가 사실은 임성기 회장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문제 또 부모랑 엄마랑 해가지고 했고 또 그 누구죠? 그 무슨 정밀 또 신 회장 측에서 그렇고 최근에 또 다시 지분 얘기가 떠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업이 아니어서 좀 물론 오르면 좋지만 신경 쓰이기도 하거든요. 뭐 오너가 이슈 아무래도 이런 경영 이슈나 리스크 같은 것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한미약품 회사 자체의 이런 가치 그리고 GLP-1 제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의 뭐 위치 굉장히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점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이 GLP-1 제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크게 오르지 않은 회사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회사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는 날 목요일인데 한미사이언스는 19% 올랐어요. 네. 한미약품보다도 이제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한미약품도 4.5% 올랐는데요. 지주사가 움직이면 훨씬 더 그런 그
지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어쨌든 본업으로 왔을 때 지주사 사이언스보다는 한미약품의 본업을 보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관심 종목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